시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항변 중에 하나가 배째라 항변입니다. BJR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거주하는 D씨는 모친과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완판 직전인데 지금이라면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어 라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분양사무소 상담사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고가도로가 철거되거나 새롭게 학교가 들어선다고 홍보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져서 가계약 2건 1,000만 원씩 2세대를 지정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차분히 알아보니까 고가도로 철거 승인이나 학교 신설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D씨와 모친은 계약을 철회하려고 다시 분양사무소를 찾아갔는데요. 상담사는 가계약도 계약에 해당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권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건인데요. 미분양이나 그 지역 주택조합 현장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같은데요. D씨하고 모친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히 계약금을 갖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차 실수했다 돌려다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가계약도 성립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라는 판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와 똑같은 의미를 두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설명 부분의 불완전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단순 변심이라고 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내 계약금은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그 고가 철거 내용이 없다거나 학교 신설 그런 게 불안전 판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계약 성립이 안 되는 요건이다 이렇게도 참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예전에 2012년, 2010년도쯤에 분양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곧 주변에 학교가 생긴다, 도로가 놔둬진다, 아니면은 GTX역이 생긴다. 곧 들어온다, 지하철역이 연장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은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남겨져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계약의 요건으로 반영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부분, 즉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상담사가 말하는 거를 녹음했을 경우에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녹음은 당연히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소송하는 과정에서는 그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중개사나 아니면 상담원들의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랑 지금 기자님이랑 둘이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녹음을 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런 현장들에서 또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보낸 그 계약금이 이미 신탁사 계좌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분양사무소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배째라 모드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법적인 책임은 시행사들이 책임을 지는데 시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항변 중에 하나가 배째라 항변입니다. BJR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째라 항변을 하면서 이 돈이 지금 신탁재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넣어서 계속 우리랑 나아가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골라라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신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행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비용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랑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일단은 법의 힘을 빌려서 상담을 먼저 해보시고 계약을 더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소송을 하고 끝내실 건지 그거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텔, 빌라 이런 부동산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한번 부린이 여러분께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매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계약서. 계약서, 더 하나 더, 상대방, 더 하나 더, 라라라. 모르겠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죠. 예, 부동산 실제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직접 떼보셔야 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700원,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그거 아끼시지 마시고 직접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완판 직전이라든지 다른 계약자가 나타났으니까 상대방이
빨리 사세요. 이거 안 사면 바로 1시간 내에 넘어가요. 라고 얘기하는 낌새가 느껴지면 한 번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봐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수법에 넘어가서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판단이 들더라도 입금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갑이 됩니다. 즉 우리 불인이 여러분들께서 입금하기 전까지는 불인이 여러분들이 갑인데 돈을 시행사에다가 넣거나 다른 부분에다가 입금하는 순간부터 상대방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잘못했으니까 환불해다오 라고 얘기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협조를 안 한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명의자나 소유자가 당사자 소유가 맞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권리관계 모두 확인해 보시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계약은 그 언제라도 신중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실제 돈을 보낼 때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돌다리 두드리시고요. 그리고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서 여러 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미남 변호사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매부리TV 불인이 탈출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쾅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